자, 28번 프린트 해설해 볼게. 그림과 같이 우주 정거장에 대해 정지한 두 점 P, Q까지 우주선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대. 자, 두 가지 포지션이 항상 나오지. 정지한 애, 정거장이 나왔고, 움직이는 애, 우주선이 나왔다. 한 번은 우주 정거장의 입장에서, 한 번은 우주선의 입장에서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 문제를 봤더니 우주 정거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써놨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우주선에서 관측하면 어떻게 되겠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 자, 우주 정거장에서 관측하면 P지점과 Q지점 사이의 거리가 삼광년이래. 우리 삼광년 분석해보자. 거속시로 분석했던 거 기억나지? 자, 1광년이란 빛의 속력 C로 1년간 이동한 거리인데 문제에선 삼광년이 나왔다? 그러면 C라는 속력으로 얼마간 이동해야 돼? 3년간 이동한 거지. 그렇다면 얘가 빛이 이동하면 3년간 걸릴 거리인데 우주선이 이동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주정거장에서 보기에 이 우주선은 몇 년이나 걸릴까? 3년보다는 더 걸릴 거야. 빛의 속력보다 우주선의 속력이 빠르지 않을 테니까. 빛의 속력보다 빠른 건 이 세상에 없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나왔어. 빛이 우주선보다 2년 먼저 도달한대. 즉 빛은 3년 만에 도달하는데 우주선은 2년 뒤에 도달한다 라는 뜻 아니겠니? 자, 3년에서 2년 뒤에 도달하면 우주선은 5년 만에 도달했다는 거네. 같은 거리를 표현할 때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하는 사이이므로 시간이 몇 배 되었니? 3분의 5배 되었어? 그렇다면 속력은 몇 배? 5분의 3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주선의 속력은 5분의 3c다. 얘 소수로 고쳐볼까? 10분의 6c니까 0.6c가 되겠네. 그래, 정거장에서 보기에 우주선이 0.6c로 움직이고 있어. 그게 기억에서 말하는 상황이다. 자, 우주선은 우주 정거장에서 보기에는 0.6c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우주선의 입장은 또 다르지. 우주선은 본인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애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0.6c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거야. P도 Q도 정거장도 다 왼쪽으로 0.6c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우주선이 Q를 보면 Q라는 지점 자체가 왼쪽으로 0.6c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 그게 바로 기억이야.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관측할 때 Q라는 애의 속력은 왼쪽으로 0.6c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야. 그 다음 우주 정거장에서 PQ 사이의 거리가 삼광년이라고 했으니 우주선의 입장에서는 움직이면서 얘를 보니까 삼광년보다 어떻게 돼 보이겠어? 짧게 수축해 보이겠지? 따라서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관측하면 PQ 사이의 거리는 삼광년이 무조건 아닐 거야. 밖에서 관측했을 때 삼광년이면 얘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관측하면 삼광년보다 더 적어야지. 그러니까 짧아야지. 그래서 니은은 틀. 디귿. 우주선의 시간은 우주 정거장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참 이게 빠르게 간다라는 말이 익숙치가 않아. 항상 느리게 간다, 지연된다, 팽창된다 라고 했는데 한번 빠르게 간다 라는 말을 이 용어를 익숙하게 해줄게. 한번 이해되나 봐봐. 자, 정지 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자, 이 문장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바꾸자. 내가 너를 볼 때로 바꾸자. 자, 나는 항상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지해 있으면 너는 항상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엔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 정지 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다 아니까 내가 너를 볼 때라고 바꿔볼게. 내가 너를 볼 때 너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내가 너를 볼 때 너가 느리다. 나는 8초인데 너는 2초라고? 너 참 시간 느리게 간다. 8초와 2초 중엔 2초가 느린 거다. 아직 2초밖에 안 간 거야. 나는 8초 나아갔는데 너는 2초밖에 안 갔어?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참 느리구나. 이 말을 느리게가 아니라 빠르게로 바꿔볼게. 내가 너를 볼 때 내 시간이 빠르다. 내가 너를 볼 때 너가 느리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빠르다. 나는 벌써 8초 나갔는데 너는 아직 2초밖에 못 갔구나.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빠르다로 바꿀 수 있겠지? 그래도 똑같은 문장이지. 내가 너를 볼 때 너가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내가 너를 볼 때 상대적으로 내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야. 자, 문장을 아예 바꿔서 기억해봐.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빠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장에선 우주선을 중심으로 생각하래. 우주선, 내가 너를 볼 때, 우주 정거장을 볼 때 내가 우주선보다 정거장의 시간이 어떻다고? 빠르다. 내가 빠르다고. 자, 우주선을 나로 보고 우주 정거장을 너로 보는 거야. 우주선이 나, 정거장이 너. 그렇다면 디귿 문장을 읽어볼게. 나는 너보다 빠르다. 나는 너의 시간보다 빠르다. 어때? 정확하게 우리가 외웠던 아까 그 문장이지.
내가 너를 볼 때 내가 빠르다. 내가 우주선의 관성계, 내가 내 시간은 너의 시간보다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말을 얘는 빠르다라고 국어적으로 반대로 바꿨을 뿐이야. 그런데 애들이 디귿에서 많이 낚인 문제였어. 디귿은 맞는 문장이고 답은 기억 디귿 3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0.5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다. 자, 포지션 2개 파악했니?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애는 바깥에 있는 P고 움직이고 있는 애는 0.5C의 우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조금 특이했던 점은 바로 광원이 양쪽에 A, B 두 개가 있다는 점이야. 자, P의 관성계에서 P와 Q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일자로 딱 만나서 90도가 되는 요 순간, 이렇게 된 순간 P가 보기에 Q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P가 보기에 Q로부터 뭐 1m, 1m 뭐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나 봐. 그 광원 A, B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대. 이게 조금 특이했다고 생각했던 문제는 이게 수능 문제니까 당연히 그 연도에 신유형이 나오잖아. 난 이게 신유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까지 우주선 안에 광원이 있을 때 광원이 이렇게 가운데 있었던 거 기억나? 그리고 양쪽에 검출기가 있었어. 그래서 가운데서 빛을 쏴서 양쪽에 그 도달할 때 빛 도달이 누구에게는 동시인데 누구에겐 동시가 아니다? 약간 이런 동시가 아니다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근데 지금은 광원 자체가 두 개로 늘어났고 이 광원에서 빛을 가운데로 쏴서 얘 도착하는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조금 특이했던 상황이었어. 어쨌건 문제를 풀어볼게. 기억. P의 관성계에서 자 P 입장에서 A와 B에 발생한 빛은 동시에 본인한테 도달하냐. 자, 본인이 보기에 빛이 본인한테 도달하냐. 나는 이 문장도 좀 한참을 읽었는데 나는 이 빛이 우주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줄 알았다. 근데 사실 빛이란 한번 라이트를 켜면 빛은 사방팔방으로 다 퍼지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 P 본인한테도 이렇게 가는 상황인가 봐. 우주선이 막혀 있지만 뭐 본인한테도 가나 보지. 동시에 P에 도달한다라고 나온 걸 보면. 따라서 여기서는 동시에 도달하느냐, 즉 시간이 똑같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어차피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빛이 이동한 거리가 똑같은지 보면 되는 거야. 자, 시간이 동시냐라고 묻는 건 빛이 이동한 거리가 똑같냐라고 묻는 거랑 같은 문장인 거야. 따라서 A와 B에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빛이 동시에 탁 발생하면 본인한테 이렇게 빛이 오겠지? 보면 P가 보기에 A와 Q에서 B까지의 거리도 동일하다고 했고 또 여기 90도라고 잘 그려져 있으니 정확하게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서 A에서 발생한 빛과 B에서 발생한 빛의 경로가 정확하게 거리가 똑같겠네. 자, 왼쪽 노란색과 오른쪽 노란색의 거리 똑같은 거 맞지? 따라서 거리가 똑같으면 시간도 똑같겠네. A가 P까지 온 시간과 B가 P까지 온 시간이 똑같겠네. 그렇다면 시간이 똑같으면 동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동시에 본인에게 도달한다.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되겠다. 그 다음 니은 P의 관성계에서 A와 B에 발생한 빛은 동시에 Q에 도달하니 Q라는 애는 안에 타고 있는 애야. 바로 A와 B가 빛을 동시에 발생한 걸로 봤을 때 빛이 A는 오른쪽, B는 왼쪽으로 도달해서 Q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P가 보기에 Q가 가만히 있지 않지. P는 A와 Q와 B가 전체적으로 0.5C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따라서 A와 B에서 나온 빛이 도달점인 Q까지 도달하는데 Q가 이렇게 움직인 걸로 보이는 거야. 0.5C만큼 오른쪽으로 가니까. 따라서 A에서 나온 빛이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 굉장히 거리가 길지. B에서 나온 빛이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 거리가 길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느끼고 거리가 짧으면 시간도 짧게 걸린다고 느끼지. B 볼래? B에서 나온 빛은 요만큼이면 바로 Q에 도달하는 거야. 따라서 A는 나중에, A에서 나온 빛은 Q에 나중에 도달하고 B에서 나온 빛은 금방 도달한다, 먼저 도달한다 라고 P는 말할 거야. 따라서 동시에 도달한다 아니겠네. B에서 나온 빛이 먼저 도달한다 라고 해야겠다. 보기 디귿. B에서 발생한 빛이, 자 여기 B에서 발생한 빛 오른쪽 광원이었다. B에서 발생한 빛이 Q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은 Q가 측정했을 때랑 P가 측정했을 때랑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 자 얘는
지금 시간을 물어보고 있지만 시간을 물어보는 것은 빛이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시간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 기억, 동시냐라고 물어보는 건 시간이 같냐란 얘기야. 니은도 동시에 도달하니 물어본다는 건 그러니까 시간이 똑같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디귿도 결국 누가 시간이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빛의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빛이 이동한 거리가 누가 더 기냐를 보면 누가 시간이 큰지도 알 수 있는 거야. 자, P가 보기에 B에서 나온 빛이 Q라는 지점에 도달할 때는 요 정도, 요 파란색 화살표 정도의 거리야. 자, 요 정도의 거리야. 그런데 Q라는 애가 볼 때도 이 정도 거리일까? 아니지. Q라는 애는 본인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B에서 나온 빛이 본인한테 이렇게 이 정도 거리를 와야 나한테 도달한다고 생각하겠지. 따라서 파란색 화살표가 P가 본 B에서 나온 빛이 이동한 거리. 빨간색 화살표는 Q가 본 B에서 나온 빛이 이동한 거리. 누가 거리가 더 길다고 느껴지니? 그치? Q가 봤을 때 거리가 더 기네. 거리가 길다는 것은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라고 느낀 것이야. 따라서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지만 얘를 빛이 이동한 거리로 바꿀게. 빛이 이동한 거리는 Q의 관성계에서가 P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크다, 더 길다. 맞지? 내가 Q의 관성계에서는 빨간색으로 빛의 이동 거리를 그렸고 P의 관성계가 보기에는 파란색 화살표로 그렸거든. Q가 더 긴 거 맞지? 거리가 기니까 시간도 더 큰 게 맞아. 그래서 디귿은 정답. 8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와 Q 검출기가 정지해 있다. 자, 광원 2개 나온 거 보이니? 작년 수능에서 광원이 2개인 상황이 제시가 됐으면 기출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작년 수능을 응용한 문제 스타일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 요즘 가장 트렌드인 문제고 이게 올해 4월 거니까 굉장히 핫한 문제인 거야. 광원 2개가 하나의 검출기로 모일 때 상황을 완벽하게 정복을 해두자. 아마 우리가 수능 볼 때도 요게 최근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해. 그때 B는 0.8c로 움직이고 있다. 얘가 움직이는 방향은 P와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P와 검출기를 잇는 직선 바로 여기 가로네 가로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A의 관성계에서는 자 A 입장에서 보기에는 P와 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자, 나중에 이 문장이 포인트가 되거든. 한번 밑줄 그어봐. P와 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 A가 보기에는 빛 출발도 동시에 출발했고 검출기에 도달한 것도 동시에 빛이 도달했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그때 기억 니은은 쉽게 풀려. 기억 보자. B의 관성계에서는 P에서 발생한 빛의 속력이 C보다 작다. 얘들아, 누가 뭘 보건 상관없어. 빛의 속력은 무조건 뭐라고? C야. B의 관성계건 A의 관성계건 P에서 발생한 빛이건 Q에서 발생한 빛이건 빛의 속력은 무조건 C야. 따라서 C보다 작은 빛의 속력은 있을 수 없어. 기억은 틀. 니은 Q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 자, 요 세로의 길이를 말하고 있어. Q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A가 볼 때랑 B에서 볼 때랑 같니?라고 물어보네. 지금 B는 가로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로 길이는 전혀 길이 수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야. A가 보기에 이 길이가 1m라면 B가 보기에도 1m인 거지. 하지만 가로 길이인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달라지겠지. B가 보기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겠지. 니은은 Q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 이 세로 길이에 대해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누가 보건 똑같은 고유 거리로 보일 거야. 그래서 니은은 정답인 문장이야. 디귿이 문제였는데 B의 관성계에서는 P와 Q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 자, 얘를 해결하기 위해 표를 그려볼게. 자, 이 표가 이제 익숙해져야 할 표 같아. 트렌드인 문제니까, 요즘 가장 트렌디한 문제니까. 자, A와 B 입장에서 빛의 발생과 검출기의 도달을 정리해보자. A의 입장은 정확하게 문제에서 제시가 됐다. P와 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동시에 도달한데 P와 Q 광원 2개인데 여기에서 동시에 빛이 발생한 걸로 보였고 도달할 때도 동시에 도달했다 라고 나왔어. 그렇다면 B가 움직이면서 보면 뭔가 동시가 아닐 것 같지? 여기 아래다가 동시가 아니다 이렇게 적을래? 아니, 그러면 안 돼. 얘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문제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B가 보기에도 검출기에 도달한 2개의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야. 적어볼래?
이게 왜 당연해요? 뭔 얘기냐면 자, 검출기가 지금 하나지.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은 누가 보기에 똑같아야 돼. 동일하게 보여야 돼. 다시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은 누가 봐도 똑같다.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은 누가 봐도 똑같다. 뭔 얘기냐? 지금 검출기가 하나잖아. 그러면 이 한 지점, 검출기 근처에서 검출기 앞에서 일어난 일은 A가 보건 B가 보건 또 다른 C가 보건 최은영이 보건 다 똑같아야 돼. 이 검출기의 그 특성을 내가 하나 추가해 볼게. 이 검출기는 빛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폭발한다고 해보자. 이게 검출기의 특징이라고 해보자. 내가 특징 하나를 추가했어. 자, 이 검출기는 어떤 검출기라고? 빛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폭발해. 근데 빛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들어오면 폭발 안 해. 자, 이 검출기는 빛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면 폭발한다. 그러면 그런 검출기라고 할 때 문제를 읽어보면 A가 보기에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며 빛이 동시에 들어오는 걸로 보여? 그럼 얘는 검출기는 무조건 폭발할 거야. 자, 검출기가 폭발하고 있어? 그러면 B가 보기에도 검출기는 폭발해야 돼. A가 보기에도 검출기는 하나, B가 보기에도 검출기가 하나. A가 보기에 폭발하고 있어? 그럼 B가 보기에도 폭발해야 돼. B가 보기에 폭발한다는 뜻은 이 검출기의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한 지점에서 발생한 상황은 누가 봐도 동일해야 한다. 그래서 얘가 동시면 얘가 동시야. 쌤, 동시가 아니라며요. 그럼 얘가 동시면 얘는 동시가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를 분석하기 위해 잠시 우리 프린트 앞쪽으로 가서 동시가 아니다를 판별했을 때 여기를 가서 추가적으로 그 필기를 하나 해놓을까? 얘는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광원이 한 개인 상황이야. 그때 빛이 발생한 것과 검출기 도달한 것과 밖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측정했는지 한번 보자. 얘는 여기 빛 발생하는 광원 여기가 하나야. 요 지점에서 발생한 일은 안에서 보건 밖에서 보건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야 된다고. 따라서 밖에서 봐도 양쪽으로 빛이 동시에 퍼지고 안에서 봐도 빛이 양쪽으로 동시에 퍼져서 이 상황을 내가 가정하지 않았지만 당연한 상황이야. 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여지니까. 그런데 얘를 왜 동시가 아니다라는 명칭을 붙였냐? 바로 도달 자체가 동시가 아니었어. 안에 있는 사람은 양쪽에서 동시에 양쪽 검출기 A, B에 동시에 도달해 라고 얘기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동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이 도달하는 상황만을 보고 동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우리는 발생하는 상황이 동시가 아닌지 동시인지 동시가 아닌지는 얘기조차 하지 않았어. 왜?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굳이 언급조차 안 했던 거야. 왜 너무 당연한 말이냐?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봐도 얘가 봐도 내가 봐도 너가 봐도 다 똑같이 일어나야 맞는 얘기야. 양쪽에서 한 지점에서 양쪽으로 빛을 뿜어냈어? 그렇다면 바깥에서 보기에도 한 지점에서 양쪽에서 똑같이 빛을 뿜어낸 건 아마 동시에 일어난 일일 거야. 자, 이 표 자체를 기억해. 발생과 도달을 따로따로 생각하기로 해. 그런데 광원이 하나면 도달하는 게 양쪽에 도달하는 게 누군가에게 동시는 누군가에게 동시가 아닌 거지. 하지만 한 지점, 즉 광원 하나에서 일어난 그 빛의 발생은 동시인 거야. 자, 얘를 그대로 응용해서 다시 올해 4월 문제로 와볼까? 얘는 검출기가 하나잖아. 여기 지점. 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누가 봐도 동일해야 한다고. A가 보기에 검출기에 양쪽에서 빛이 똑같이 동시에 들어갔다면 B가 보기에도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가 동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건 바로 빛 발생하는 것이 동시가 아닌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봐야 된다는 거지. 뭔 얘기냐? 자, 얘가 동시가 아니다야. 아까 우리 그 광원이 하나였을 때 우리 맨 처음에 동시가 아니다 이론 배울 때는 도달이 동시가 아니었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광원이 두 개고 검출기가 하나니까 도달은 동시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검출기가 하나니까 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여져야 하므로 빛의 발생 자체가 동시가 아니었던 이런 상황인 거야. 한번 응용해 볼게. 얘가 A가 보기에는 동시에 도달했어. 동시에 빛도 발생했고. 근데 B가 보기에 이게 동시에 빛이 도달하려면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B가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거든. B라는 애는 검출기가 왼쪽으로 0.8c만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출기가 P에서 나온 빛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야. B가 보기엔 검출기가 P라는 광원으로 달라붙어서 한 여기 정도에 오거든. 근데 여기 정도에 와? 그러면 거리가 짧아지네. 빛이 이동한 거리가 짧아지네. 빛이 이동한 거리가 짧아져서 더 먼저 도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얘가 관측했을 때 동시에 도달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지. 아, 그렇다면 빛의 이동한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Q와 똑같이 동시에 도달한 걸 보면 P라는 그 빛이 출발하는 그 광원에서 애초에 빛을 늦게 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애초에 빛 발생이 Q와 P에서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B가 보기에는 P라는 지점에서 빛을 늦게 쏜 거야. Q라는 지점에서 먼저 빛을 쏘고 P라는 지점에서 빛을 늦게 쏜 거야. 그러니까 검출기가 달라붙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Q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야. 어려운 문제야. 디귿. 그래서 B 입장에서 보면 P와 Q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한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잠시 작년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들고 왔어. 내가 낸 문제인데 광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상황이 나올 거라고 계속 예상했었어. 왜냐면 동시가 아니다. 이게 너무 단순하거든. 너무 애들이 쉽게 맞추거든.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응용되고 발전하니까 언젠가는 광원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작년 기말고사 때도 이걸 가르쳐줬고 이걸 문제로 냈고 그런데 이번 수능에 그게 나온 거지. 자, 이걸 같이 풀어보자. 그림은 철수가 탄 우주선. 자, 철수가 안에 있고 영희가 밖에 있어. 그때 상대적으로 0.8c 등속으로 움직인대. 그때 철수가 측정하였을 때, 자, 철수가 측정하였을 때 광원 A로부터 O까지의 거리와 광원 B부터 O까지의 거리가 같대. 자, 철수가 보기에는 여기가 뭐 1m 이렇게 됐대. 그리고 철수가 보기에 A, B에서 발생한 빛이 양쪽에서 발생한 빛이 중심에 있는 O까지 동시에 도달했대. 자, 그러면은 얘 안에 있는 철수 입장, 밖에 있는 영희 입장, 빛이 발생은 어떻게 하고 도달은 어떻게 하냐. 자, 이거 표 완성해 보면 되겠네. 그리고 문제는 영희가 측정하였을 때를 물어보고 있어. 표 채워보자. 철수는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문제에 나왔어. 철수가 보기에 동시에 가운데 도달했대. 그럼 철수가 빛 도달이 양쪽에서 동시에 했다. 바로 쓰면 되겠네. 문제에서 제시한 그대로 적은 거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영희도 동시에 도달했다고 느낀 거다. 자, 지금 동시에 도달하는 여기 지점이 O 지점이야. 한 지점이네. 한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철수가 보건 영희가 보건 저기 있는 애가 보건 내가 보건 어디에 있는 애가 봐도 동일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철수가 보기에 빛이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왔다면 영희가 보기에도 동시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영희가 보기에도 당연히 동시여야만 하는 상황인 거야. 자, 이해가 돼? 자, 그렇다면 또 철수가 보기에 지금 빛의 이동한 그 여기부터 거리가 똑같대. 철수가 보기에 A부터 O, O에서 B까지의 거리가 똑같대. 거속 시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므로 얘가 거리가 똑같으면 시간도 똑같이 걸렸겠지. 따라서 철수가 보기에 빛은 동시에 출발했다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이번엔 영희가 동시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광원이 두 개일 때는 빛이 발생한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빛이 발생한 시점이 동시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자, 광원이 하나일 때는 빛이 도달하는 게 동시가 아니었지. 광원이 두 개일 때는 빛이 발생한 게 동시가 아닌 거야. 자, 문제 풀어보자. 영희가 측정하였을 때 O에서 A까지 거리와 O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다. 얘도 당연히 같긴 같을걸? 왜냐면 철수가 보기에 O에서 A, O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했어. 1m야. 그래서 총 2m야. 그런데 영희가 보기에는 이 거리가 수축돼서 보이긴 보일 거야. 하지만 뭐 1m가 아니라 0.7m 이렇게 각각 수축돼서 보일 거니까 거리 자체는 수축돼서 보이긴 하지만 어쨌건 여기서 물어보는 건 거리가 수축되었냐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 O부터 A, A부터 다시 O부터 A, O부터 B까지의 거리 자체가 똑같냐라고 물었으니 기억은 맞는 문장인 거지. 니은 O와 A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도달한다. 아, 바로 요거 도달이 똑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철수가 보기에 한 지점에서 빛이 도달하는 게 동시라고 느꼈다면 한 지점에서 일어난 상황은 누가 봐도 똑같다. 따라서 영희가 봐도 동시다라고 얘기해야 돼. 니은은 맞는 문장인 거지. 디귿
빛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빛 발생은 영희가 보기에는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자, 영희가 보기에는 빛이 발생해서 O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O 지점이 오른쪽으로 0.8c만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O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 도달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러면 A가 뒤늦게 도착할 것 같니? 아니라니까. 철수가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고 느꼈으니 영희도 여기 동시에 도달해야 돼. 와, A가 거리가 더 긴 이동거리를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와 똑같은 시간에 여기에 도달하게 되려면 A가 사실 빛을 먼저 쐈을 거야. 조금 더 일찍 빛을 쐈던 거지.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B와 똑같은 시간에 여기 O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야. 따라서 빛은 A에서가 먼저 발생하였다. 맞는 말이야. 더 많은 이동거리를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와 동시에 도달했다라고 표에서 분석한 것을 추측하여 A에서가 빛을 더 먼저 쐈을 것이다. A에서 빛을 더 먼저 쏘고 B는 조금 나중에 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정답인 이런 문제였고, 작년에 이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야. 마지막 문제 보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X축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우주선에 타고 있는 애가 B야. 그리고 광원은 하나가 있다. 그리고 아래와 옆쪽에 거울 P와 Q가 있어. 자, 거울 P와 Q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안쪽에 있는 B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 빛이 P와 Q 쪽으로 플러스 X방향, 오른쪽 마이너스 Y방향, 아래쪽으로 동시에 방출된 후에 그때 거울이니까 반사되겠지? 그래서 반사해서 광원에 동시에 도달한대. 얘를 빛을 쐈더니 두 개가 왕복, 얘도 왕복했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똑같더래. 그 얘기는 거속시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한데 시간이 똑같아? 그럼 거리도 똑같다는 뜻이야. 그치? 그런데 거리가 나왔어. 광원과 B 입장에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가 L이래. 여기가 L이래. 그러면 이쪽으로 빛이 왕복했을 때 이 L만큼 이동한 거야. 그런데 거울 P를 왕복한 빛도 Q를 왕복한 빛과 동시에 빛이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말 안 해줬지만 당연히 L이겠지. B가 보기에는. 그치? 지금 문제에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가 L이라고만 나왔는데 사실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도 L이라고 말해준 셈이야. 왜냐? 빛을 똑같이 왕복했을 때 동시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 거속시에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빛의 이동한 시간이 똑같으면 거리도 똑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관찰자 A가 보면 요 세로 길이는 L로 보일까? L로 보이겠지. 그치? 세로 길이는 이 우주선이 가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로 길이엔 영향을 받지 않아. B가 봐도 세로 길이는 L, A가 봐도 세로 길이는 L이야. 하지만 요 가로 길이 광원과 P, 거울 P 사이의 요 거리는 똑같이 보일까? 다르게 보이겠지. 관찰자 B는 요 거리가 L로 보이겠지만 관찰자 A는 요 거리가 L보다 어떻게 보일까? 그치, 짧게 보이겠지. 길이 수축. 그게 바로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야. A의 관성계에서 밖에 있는 A의 입장에서 광원과 거울 P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짧다. 맞는 문장이지. 길이 수축. 그래서 디귿은 맞는 문장. 그 다음 우주선의 이동 방향이 어디냐라고 나왔는데 볼게. 이번에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힌트들이 표로 나왔다. A는 밖에 있는 애야. 밖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빛이 광원에서 P까지, P에서 광원까지. 자, 빛이 가로로 왕복하잖아. 근데 갈 때 시간이 0.4초 걸렸고 올 때 시간은 0.6초 걸렸대. 자, 갈 때부터 분석해 볼까? 얘 갈 때 되게 짧게 걸렸지. 올 때는 오래 걸렸는데 얘 왜 짧게 걸렸을까? 그치, 거속시에서 시간이 짧게 걸렸다는 얘기는 속력이 항상 빛의 속력 C를 일정하니까 거리도 짧아졌다는 얘기야. 광원이 거울 P까지 가는데 거리가 짧았다라는 뜻이지. 광원이 거울 P까지 가는데 거리가 짧아진 거야. 거울 P가 이쪽으로 달라붙는 듯하게 관찰자 A는 봤나 보다. 왜 얘가 이렇게 달라붙는 걸로 봐서 거리가 짧게 느꼈을까? 그치, 우주선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 P가 이렇게 왼쪽으로 광원 쪽으로 달라붙으려면 이 우주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을 것이야. 그래서 얘를 좌표평면으로 얘기해보자면 마이너스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네. 그 다음
얘가 빛이 왕복, 얘가 편도로 나와 있지. 광원에서 P까지, 다시 P에서 광원까지 편도로 나와 있는데 얘 왕복하면 더하면 얼마지? T0네. 1.0 T0니까 밖에서 얘가 빛시계, 뭐 빛시계가 꼭 이렇게 아래로만 왕복해야 되는 건 아니야.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도 빛시계야. 예, 빛시계가 왕복한 거를 밖에서 보기에 T0초래. 자, 우리 아예 외웠던 거 기억나니? 안에서 보면 2초야. 밖에서 보면 8초야. 그런데 8초라고 안 나오고 예, 왕복했을 때 T0초다라고 나온 거야. 따라서 안에 있는 관찰자 B가 보면 T0보다 더 짧게 느끼겠지? 자, 얘가 2초, 얘가 8초라고 외웠었으니까 안에 있는 B시계가 왕복하면은 얘는 T0초야. 요거 더하면 되거든. 이거 더한 게 바로 왕복한 시간이거든. 1.0 T0니까 밖에 있는 애는 T0로 측정되지만 안에 있는 애는 이거보다 짧게 측정되지.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시간을 크게 측정하냐? 그럼 밖에 있는 관찰자 A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 T0초보다 짧은 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거속시에다가 넣으면 돼. 자, 빛이 왕복한 시간을 관찰자 B는 관찰자 A가 측정한 T0보다 작은 수치로 느낄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의 속력은 항상 C고 빛이 이동한 거리는 자, 얘가 왕복하면은 관찰자 B가 보기에는 빛이 이동한 거리가 L 이동한 거겠지? 관찰자 B는 광원에서 거울 P까지 거리가 L로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편도 L, 다시 편도 L, 왕복 2L 그래서 거리는 2L이 될 거야. 자, 관찰자 A는 빛이 왕복한 시간을 T0로 측정한다. 하지만 관찰자 B는 안에 있으니까 T0보다 작은 수치로 측정한다. 이 작은 수치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거속시에다 넣으면 되는데 빛의 속력은 항상 C고 빛이 이동한 실제 거리는 관찰자 B가 보기에 L, 즉 2L이다. 따라서 T0보다 작은 이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C분의 2L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때 니은에서 이걸 물어본다. T0가 크니 C분의 2L이 크니? 라고 물어본다. 자, T0는 밖에서 빛이 왕복할 때 밖에서 측정한 그 시간 바로 8초겠지. 8초? C분의 2L은 뭐니? C분의 2L T0보다 작은 초 2초가 되겠지. 자, 얘 좌변은 밖에서 측정한 시간 C분의 2L은 안에서 측정한 시간 좌변은 8초 우변은 2초 누가 더 커? 8초가 당연히 수치가 더 크지.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